어떤 업종을 담아야 될까요? 지금 어렵죠. 투자하기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타임머신이 있다 그러면은 작년 3월달, 4월달로 아마 돌아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 되면은 어떻게든 돈을 막 꼬아가지고 대출받아서라도 주식을 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을 알고 투자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정답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종목도 바뀌고 섹터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돈 잘 버는 기업들 리스트 뽑아가지고 장기 투자, 정식 투자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과연 몇 종목이나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월가에서 이름 있는 투자 명인들이 종목 적중률이 4개만 되어도 밥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개 중에 5개 종목 적중을 하면은 투자자로서 이름을 좀 날릴 수가 있대요. 10개 중에 6개를 맞추게 되면은 거의 뭐 워렌 버핏급의 투자자의 어떤 그 신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10개 중에 7개를 맞추면 이건 사람이 아니래요. 신이래요. 신. 가시래요. 그 정도로 투자의 명인들도 종목 적중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장기 투자 마인드로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라는 게 상장 폐지 당하면은 100% 손실이지만은 올라가는 거는 100% 이상 올라가요. 그게 바로 주식 아닙니까? 그래서 종목 적중률보다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흐름에 맞게 같이 우상향하는 주식인지 아니면 중간에 탈락하는 회사인지 이거를 구분하고 그 방향 흐름에 맞게 매매를 좀 한 번씩 해주실 때는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장기 투자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1980년에 코스피가 1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200을 돌파했죠.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업력이 유지되는 회사도 드문데요. 그 회사들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회사들은 더 드물어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그룹주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서야 신고가 내지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 뭐 증권주 몇몇 종목군들이 있을 거고, 그 외 대부분의 종목군들은요 80년대 88 올림픽 상도 때 1000포인트 달성했던 그 흐름을 이어나가지도 못하고 그 직전 전고점까지 돌파 내지 도달하지 못한 종목군들이 수두룩백백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약 2,300개가 조금 안 돼요. 뭐 제가 2주 전에 체크한 거니까 지금 상장된 종목군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은 2,300개는 넘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2,300개 기준으로 과연 몇 종목이나 10년, 20년, 30년 이상 우상향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기업들, 시장 트렌드에, 산업 트렌드에 맞게 흐름을 이어나가는 성장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터넷 성장주들, 최근 몇 년 동안 상장한 것도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10년, 20년 전부터 실적 내고 성장성이 있는 주식으로 평가는 되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상승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결국 사이클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기 있게 잘 팔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이죠. 배 만드는 조선주. 조선주가 최초의 시세를 냈던 80년대, 그때 보면요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 바꿨죠.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사이클 한번 보십시오. 기업 분석이야 뭐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80년대부터 일본을 제치고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1등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보다도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때 시세가 더 커요. 결국 사이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성이 지금 당장 잘 나오면 지금 당장 주가가 당연히 잘 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오죽하면 시장은 우리 투자자를 능욕한다고 할까요? 아주 사람들을 최대한 능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시장이고 주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이클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요 그 사이클 공부는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주식 그냥 아무런 가격에 사버리래요.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물론 장기 투자 마인드는 필요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 마인드랑 우리가 그래서 언제 살 건데,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정말 좋습니다. 아마 예상되는 올해 1분기 실적도 나쁠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나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반도체는 호황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 1월달부터, 하이닉스는 좀 그렇다고 쳐도 삼성전자는 1월달부터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만 개인들이
단기에 3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요지부동이에요. 실적이 좋은데, 성장성도 좋은데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업종을 담아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론에서 배포하는 뉴스들 보면 반도체 사야 될 것 같고, 배터리 관련 이슈에 있는 화학 섹터 봐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 같은 인터넷 기업들 사야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정작 그들 종목군들 지금 시세가 그렇게 싱싱하네, 좋냐 이거예요. 물론 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묻어갈 거야. 그런 분들은 예외예요. 논해요. 그런 분들하고는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겁니다. 30년 뒤를 베팅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최소한 당장 내일 시세는 맞추지 못해도,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시세는 맞추지 못해도 현재 가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이게 올바른가 아닌가 정도는 생각은 좀 하고 투자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냥 좋은 주식을 덥석 산다? 마치 시장 가가지고요, 할머님들의 유기농 채소, 야채 한 봉다리에 콩나물 10,000원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사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유기농 콩나물이라 해도 저 같은 농산물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좀 주저주저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요, 좋은 주식이라 그러면은 가격 생각하지 않고 패닉바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만 패닉바잉 하는 줄 알았더니 주식도 패닉바잉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적정 가격인지 적정 사이클인지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가공 단계도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많은 분들이 테마를 참 무서워해요. 재료를 무서워해요. 당연히 주가가 테마 재료와 함께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고 상한가라도 하나 보여주면서 급등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추격 매수 하시면은 가치 확률이 높습니다. 손실 볼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그런 재료 테마가 붙지 않으면, 특히 중소형주들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LG전자 같은 우량한 종목군들도 보십시오. 전기차, 전장 사업 한다고 이미 LG전자 몇 년 전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LG전자가 한번 10만 원 돌파하고 2020년 3월 때 코로나 투매 때 아주 바닥을 제대로 깼잖아요. 그러니까 전장 사업 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전기차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코로나 투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까먹고 투매에 가담하신 분들도 많아요.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그걸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애플카 이슈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또 생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아지게 되니까 LG전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다들 달려들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십시오. 평상시 거래량과 거래대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들도 우량주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테마 재료가 붙어야지만 주가가 비로소 신고가 돌파로 나오고 움직여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어주는 테마 재료가 하나 있어요. 선거 관련주처럼 인맥, 정책 그런 거 말고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실적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실적도 결국 주가를 올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테마를, 왜 재료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나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시세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사이클 대비 지금은 저평가 사이클을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수익 낸 이력이 있는 분들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부터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거꾸로 합니다. 테마가 붙고 재료가 붙고 상한가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신고가 돌파 나올 때 손바뀜 일어났다고 거기서부터 추가 매수하고 추격 매수하고, 그래놓고 지금 장기 투자한다 그래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처음부터 본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를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돈 버는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좀 나 이 주식 갖고 있어 이런 자랑하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ESG라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 유독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화학섹터,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의 시멘트 업종, 이런 회사들까지도 친환경을 생각을 하겠다 라면서 ESG를 지금 자꾸 앞에 내걸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친환경 설비 투자를 통해서 정말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탈바꿈 되겠다는 거 믿고는 싶은데 반도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아니, 네가 믿지도 못하는 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방송에 대고 왜 시간 낭비하느냐.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관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슈 때문에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관심을 갖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MB 정부 때요, 녹색, 저탄소 사업
기억나시죠? 그때 친환경 MB 정부 때 이미 했던 거예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볼 때 그거 제목만 바뀌어가지고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고용을 창출해야 되니까. 실업률을 줄여줘야 되고 결국 세금을 또 걷어야 되니까. 그죠? 결국에는 돈을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풀고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데 경제가 돌아가려면 세 가지 축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기업, 두 번째는 가게, 세 번째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봐야 돼요. 왜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할까요? 성과 있는 거 해야죠. 언제 그거 도전하고 실험합니까? 그러다가 정권 넘어가면, 그러다가 실패하고 지지율 떨어지면 정치인들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거를 좋다 나쁘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이슈를 통해서 돈이 되는 게 있으면 그 돈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투자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되는 방법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화면도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무늬만 성장주들이 시장을 많이 왜곡하고 있어요. 무늬만 성장주. 가공은 정말 좋은데, 테마 재료는 정말 좋은데, 아니, 성장주가 시세로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좋은 주식 성장주 아닙니까? 그냥 무늬만 성장주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가치주 우량주가 잘 나가던 시절에 보면요, 가치주를 사람들이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결국 저평가된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시세가 오르지도 않고 그냥 저평가인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LC전자 보십시오. 천하에 아주 그냥 쌍스러운 욕도 다 갖다 붙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개차반의 주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가치는 정말 뛰어났다고요. 브랜드 가치도 좋고요, 이미지도 좋고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최근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가공 단계가 이어지니까 그때서야 또 사람들이 좋아했다고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무늬만 성장주인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자, 보면 진짜 돈이 되는 성장주들은 여러분 시차를 두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돈이 되는 성장주들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지금 뭔가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격적인 시세 출발은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매집 국면을 지금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매집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때 어떤 시세가 나올지 우리가 관찰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네가 하나 찝어봐. 그걸 찝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인가 유튜브에 종목을 찝어주고 그리고 계좌를 자랑하는 사람들 방송만 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발품 팔아서 종목을 분석하고 포털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당연히 유튜버가 종목을 찝어주고 거기서 수익 안 나면은 욕하고, 수익 나면은 내 실력이고 내가 도전해서 수익 낸 거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섹터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 관심 섹터를 보면서 같이 좀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1월 달에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제 성적표를 보니까요, 대형 성장주를 많이 사기는 샀어요.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카카오 이런 거 많이 샀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 나요? 물론 종합지수가 횡보장이기 때문에 그건데, 근데 사실 횡보장인데에도 지금 중소형주 담아놓으신 분들 수익 나는 분들 꽤 있어요. 물론 그 사이클을 제대로 완벽하게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라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래대금이 두 달 새 1월달부터 지금까지 40%가량 감소했대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도 거래대금 제가 볼 때 많아요. 충분히 여기서 기회 얻을 수 있는 게 많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1조 넘어가는 대형주들, 우량주들은 시세가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시가총액 8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저는 중형급, 그 다음에 이제 5천억 미만의 소형주, 그 다음에 이제 3천억 미만의 초소형주, 이런 시세들은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가공 단계만 잘 벗어나는 주식을 우리가 미리미리 기업 분석을 통해서,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포트에 하나 둘씩 담아놓게 되면은 개별 종목군들 튈 때 50% 100% 사이에는 그냥 단기적으로 튀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테마라도 하나 붙어주면은 100% 이상씩 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에 하나 둘씩 찾아가야 되는데 뭔가 한두 종목에만 목을 매요.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게 되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분산하셔서 그런 종목들을 담아놓으세요. 제가 테마주를 담아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경기 민감주 치고요, 테마주 아닌 거 사실 없어요. 철강금속도 그렇고요, 조선기자재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대형 섹터, 우량 섹터를 보는데 계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들 종목군들 분명히 같이 넣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 경험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계좌를 지금서부터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형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형주가 시세가 전혀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좌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장에 2,300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중소형주가 많을까요? 대형주가 많을까요? 당연히 중소형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담아야 되는 중소형주들의 개수가 대형주보다는 많은 것도 당연한 거예요. 대형주 몇 개를 몰빵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대형주 몇 개를 몰빵치신 분들 성과 어때요? 좋지 못하잖아요. 그럼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자, 우리 시장은요, 하나의 추세를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의 추세와 비슷한 기간만큼 시간을 들여서 또 다른 장기적인 추세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과거의 정권 주도주에도 똑같은 일들이 나타났었어요.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각 정권마다 하나의 치상 추세를 만들고 그 추세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미리 그 상투 이후에 시장이 꺾일 때 또 새롭게 준비한 종목군들이 장기평선 돌파 혹은 정배열 돌파 그리고 실적까지 가치평가까지 제대로 딱 갖춰놓고 또 다른 장기 추세를 또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기 딱 1년 남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주도주는 이미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도주예요. 사실 시세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깔지 못하신 분들, 수익을 얼마 내지 못하신 분들은 야 무슨 주도주가 이렇게 수익이 적냐? 근데 사실 코로나 투매 이전부터 갖고 있는 분들은 카카오 같은 것들 100%에 대한 수익 다 났다고. 10만 원 밑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분들, 야 거기서부터 사는 사람이 어딨냐? 완벽하게 바닥에서부터 시세를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시장 평균보다 앞서 나가고 자꾸 돌파 보여주고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치평가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평균보다 돌파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눈치를 채서 들어가신 분들은 100%의 수익 다 냈어요. 결국 사이클이란 얘기예요. 결국 가격이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적이 아리송할 때에는 관심 갖지 않아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바짝 말라있을 때에는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 장작도 보면 마른 장작, 수분기가 없는 바짝 마른 장작에서 여러분들 조그마한 붓이만 갖다 대면 불이 활활 타오르죠. 주식도 그래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많은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아주 축축하게 젖어있는 장작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려고 그래요. 활활 탑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성장주라 그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에만 섹터에만 관심 갖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 그게 불이 붙냐고. 안 붙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무늬만 성장주 말고 진짜 배기 성장주 중에서 아직까지 가공 단계를 지나가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그리고 사이클상 이거 사이클은요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많이 올랐다 이건 이제 시작이다. 월봉 차트만 여러분들 한 달만 전 종목 차트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인 사이클이 보이신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냥 시황만 보고 자꾸 그 시황 속에서 뭔가를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시황 들으면 뭔가 답이 나옵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도 갈증만 하던데. 어제는 주가 올라가는 이유 얘기 잘하다가요 다음날 주가 떨어지면 어제 이유랑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해요. 뭡니까 그게? 그게 여러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는데 돈 버는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